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술다마 정기용입니다. 저는 술다마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께 다양한 전통주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믈리에로 현직을 하면서 또 다양한 소비자분들을 시음회나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막걸리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소비 트렌드, 주류 소비 트렌드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찾아오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특산주 출고 금액 추이를 보면은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변에는 사실 개인 취향에 맞는 주류 탐색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사실은 2023년을 요약한다면은 이 점이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나 뉴스에 나온 문장들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요즘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마시고 취하자가 아니라 조금만 맛있게 마시자로 변한 겁니다. 술도 개인 취향의 영역이자 일종의 경험, 그리고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문장이 가장 잘 시장의 트렌드를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나오는 게 평균 실종인데요. 사실 평균 실종이란 단어를 보면은 양극화가 되거나 N극화가 되거나 기존의 평균적인 대중이 차지하고 있던 그래프의 가장 큰 비중이 양쪽으로 치우치거나 고르게 분포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균적인 대중이 소비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류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시장은 2014년부터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러나 무알콜과는 정반대에 있는 평균 알코올 도수 40도를 넘기는 위스키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주종이죠. 아래에 있는 문장은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제 기업들은 소주 맥주 같은 기존의 평범한 주류가 아닌 저도주나 고도주 등의 새로운 제품을 제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시를 들기 위해서 도수를 든 것 뿐이고요. 가격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의 점에서도 양극화나 N극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23 주류 트렌드 그리고 24년도에 어떤 술이 유행하겠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균 실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23 주류 소비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디 재밌는 술 없을까?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취하고 싶은 술, 저렴한 술을 찾기보다 어디 재밌는 술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2023년도에 가장 큰 주류 트렌드라고 하면은 결국 믹솔로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믹솔로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스키를 포함한 증류주에 탄산수 그리고 그 외를 넣어서 마시는 하이볼을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사진이 22년 11월에 출시된 어프어프 하이볼 캔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하이볼 캔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출시 제품이기도 하고요. 올 1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올 1분기부터는 RTD 하이볼 캔이 편의점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1분기 대비해서도 3분기에 RTD 하이볼 캔이 100%, 200%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볼 캔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결국 위스키를 꼭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서 성분명을 보시면은 주점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우리 증류식 소주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하이볼 캔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슈거 역시 2023년에 큰 키워드이자 기존의 희석식 소주를 좀 대체하는 부분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점은 2023 주류 소비 트렌드를 본 결과 건강을 고려해서 제로 슈가를 먹은 사람보다 호기심 때문에 먹은 사람이 근소하지만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음용 목적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새롭거나 트렌디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로슈거라는 신제품 자체가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다, 호기심이 생긴다 라는 이유로 소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류 트렌드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정의를 한 세계 주류 트렌드입니다. 보시면은 평균 실종이 보이듯이 저도수엔 무알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에서는 고도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새로운 주종이 성장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실제 위스키나 보드카 등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세계적인 제품들 외에 테킬라라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밌는 술을 찾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이 두 번째로 원하고 있는 핵심은 내가 재미를 느낀 이 술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점입니다. 디깅 소비라고 하는 트렌드 키워드인데요. 기존의 가성비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중요한 핵심 요소였죠. 가성비라고 하면은 사실 저렴한 술을 마시고 싶다, 저렴한 술을 많이 마시고 싶다. 예를 들면은 희석식 소주를 예로 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도 그렇지만 가심비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심비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이 가성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드는, 내 가심비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인기가 있는 10만 원대, 20만 원대 위스키들을 남들을 따라서 샀을 때 이 술이 비싸긴 하지만 가성비가 안 좋긴 하지만 나에겐 굉장히 큰 즉각적인 행복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디깅 소비는요, 이 가성비와 가심비가 합쳐져서 나를 위한 맞춤형 소비는 무엇일까를 따져보는 소비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나를 위한 맞춤형 소비를 하기 위해선 사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장르를 시간을 들여서 깊게 파고들면서 이런 시장이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내 입맛에는 이런 제품들이 맞는구나를 따져봤을 때 디깅 소비가 가능한 것이고요. 특징으로는 요즘 주류 소비에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건 가심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들이고 있어요. 이 술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좀 더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디깅 소비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정말 장밋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막걸리의 전망이 좋을 수 있다, 가능성을 보고 있는 점은요. 마찬가지로 2023 주류 소비 트렌드에 있는 그래프인데 3개월 내에 마셔본 사람 중에서 최근 한 달 내에 똑같은 주류를 몇 퍼센트 정도로 마시고 있다,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일반 맥주와 소주는 당연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술이죠. 그 아래로 3개월 내에서 1개월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 막걸리, 동동주, 탁주이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자주 소비되는 술이 와인과 위스키입니다. 와인과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디깅 소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오면서 와인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죠. 코로나가 마치면서는 믹솔로지를 등에 업고서 위스키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 중순에 와인은 이제 질렸다, 와인 열풍 바통 터치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 2023년도, 22년도부터 시작된 이 위스키 트렌드, 왜 위스키는 현 시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믹솔로지입니다. 하이볼 캔으로 대표되는 믹솔로지 키워드는 사실 위스키를 위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스키 하이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미가 있고 저도수인데다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 매출이 위스키 성장을 굉장히 견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편의점에서는 10만 원 이하 중저가 위스키 판매 비중이 거의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잭 다니엘, 진빔, 조니 워커 모두 다 하이볼 칵테일로 활용되는 제품이고요. 그렇지만 위스키가 믹솔로지에서 끝났다면은 이 열풍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지만 위스키는 사실 디깅 소비가 가능한 프리미엄 라인업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 위스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비를 한 소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위스키 소비량 중에서 특히 싱글 몰트, 프리미엄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내가 좀 더 디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위스키 컨텐츠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컨텐츠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3대 싱글 몰트 위스키, 3대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 특정 제품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입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쌓은 지식을 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결국에 저는 재미로 술을 찾았을 때 막걸리가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전통주로 인기가 오고 있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단순히 재미만 찾아서는 위스키 정도의 트렌드를 이끌 수가 없고 디깅 소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막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들, 어떤 재밌는 기준들, 그리고 소비자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쌓을 수 있는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조사하면서 재밌어서 조금 넣어본 부분인데요. 와인 수입의 성장률은 코로나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21년도, 22년도에 가장 컸고 올해는 사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스파클링 와인은 2년 동안 현재 기준으로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는 사실 새로운 장르라는 점, 기존의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재미를 끌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압도적이던 스카치 위스키 역시도 하락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스카치 위스키 점유율이라고 있는데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뜻하는 겁니다. 발렌타인이나 시바스 리갈 같은 술들이죠. 17년도에는 사실 국내 위스키를 거의 전부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22년도 기준으로는 절반 정도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17년 기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버번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아이리쉬 위스키 등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장르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위스키를 좋아하는 애호가 분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위스키 최정점은 사실 찍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형마트에 가봐도 기존에는 사실 품절이 솔드아웃이 다 돼 있었던 위스키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가격도 조금씩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기에 취해 비싸게 받다가 고꾸라진 위스키, 위스키 시장 MG 인기 시들 다 보면은 1주 전, 4일 전으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꼽고 싶어요. 위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가격대가 최소 가격대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황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위스키에 대한 가격 저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나친 수요로 인해서 위스키 가격이 사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존 대비 크면 50%, 적어도 20, 30%는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디깅 소비를 했던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9월 달에는 2189톤으로 사실 굉장히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막걸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인과 위스키를 이런 이유에서 찾고 이런 이유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위스키가 사라진 이 시장의 공백을 막걸리가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만 없다면 막걸리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턱들이 존재하죠. 미친 물가가 더 오른다라는 기사 제목도 있는데 사실 불황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당연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조금씩 언급이 되었던 종량세 도입이나 증류주 종량세 도입이나 전통주 외 온라인 주류 판매 그리고 주세 기준 판매율 도입 등 막걸리가 아닌 전통주가 아닌 주류들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 번쯤 봐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2013 주류 소비 트렌드에서 막걸리 부분 이쪽만 보겠습니다. 맛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한 63%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적당해서 54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전체 기준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거고요. 파란색이 전체 기준 유의미하게 낮다는 뜻입니다. 맛과 알코올 도수가 다 적당한 것은 과일 맥주와 막걸리 동동주 탁주 뿐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일 맥주가 막걸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6.7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 막걸리는 39.4로 가격도 합리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은 막걸리의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내년도에 막걸리의 트렌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24 막걸리 트렌드에서 막걸리가 내년의 트렌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2030의 이목을 끌고 좀 더 알고 싶게 만든다. 재미를 찾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디깅 소비가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점인데요. 보시면은 저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보다 조금 놀랐었는데 제 주변에도 사실 2030에서 전통주나 막걸리가 굉장히 크게 붐이 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막걸리 동동주 탁주를 봤을 때 50대 26.9%로 유의미하게 높은 세대는 유일하게 50대였습니다. 30대에서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 전체 주류 중에서 내가 1순위로 좋아하는 술은 이거야 라고 뽑은 수치인데요. 막걸리는 와인과 위스키와 함께 묶이는데 3.3 정도로 사실 막걸리가 최고로 좋아라고 답한 인원은 적었습니다. 와인과 위스키는 그에 반해서 한 2배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막걸리를 20대, 30대로 끌고 오는 그리고 20대, 30대에서 1순위로 막걸리를 뽑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유통착구가 바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인데요. 보시면은 편의점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20대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들의 특징은 라이트한 주류 소비를 크게 심하게 하지 않는 하루에 한 캔 정도만 마시는 가벼운 소비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30대는 대형마트에서 21.9로 편의점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2030을 잡기 위해선 편의점과 대형마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수식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유통망에서 막걸리가 현 시점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위에서 봤던 여러 가지 평균 실종이나 키워드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수, 저용량, 저렴한 가격 중에서 한 가지는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주류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인데요. 편의점에 막걸리를 구매하러 갔을 때 다양한 신제품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지만 이 막걸리가 기존의 막걸리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의 크기도 같고 플라스틱이라는 점도 그렇고
라벨링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 인기 제품의 뭐 잠수나 지평 막걸리, 국순당 막걸리 등에서 가격 도수 용량은 동일한 채 품질만 올려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은 위에서 봤을 때를 토대로 했을 때는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국순당 쌀 콜라보를 했던 조리퐁당, 뭐 막걸리는 아니지만 막걸리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과 마쿠라고 하는 캔 막걸리 등의 저용량 제품들이 아마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맛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뭐 입맛이나 소비 트렌드가 너무나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맛이 트렌드가 되기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로 봤을 때는 부담 없는 가벼운 맛, 너무 이제 트름이 올라오지 않는 가벼운 탄산이라든지 바디감이나 알코올감도 조금은 부드러운 제품들이 내년엔 인기를 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이 세련된 디자인인데요. 2030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라벨링과 디자인에서 결국 젊은 색을 가진 막걸리들이 많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2030의 눈길을 끌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이용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 특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찍어놓은 이유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곤 하는데 댓글에 항상 한 80% 이상은 달립니다. 이 술은 왜 막걸리인데 10만 원인가요? 사실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점에서 프리미엄화 자체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과 다른 재미를 줘야 된다라는 점은 여전히 올해에 이어서 쭉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스파클링 막걸리, 이와주 무탄산, 색상이 다른 막걸리 등은 여전하고요. 아래 보시면 올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지역 특산주인 너디오프, 바질이 들어간 막걸리죠. 바질이 들어간 막걸리, 로즈마리가 들어간 막걸리, 체리가 들어간 막걸리, 계속해서 기존의 막걸리에서 쓰이지 않던 부재료가 들어간 막걸리들은 지역 특산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직관적으로 바질 맛이 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맵시 막걸리라고 하는 스파클링 막걸리인데요. 사실 뭐 맛을 떠나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고 더현대 팝업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시로 넣어놨고 오른쪽에는 송가인 가수님과 콜라보한 송가인의 막걸리어라 라는 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븐일레븐 등에서 인기 있게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는 사실은 모든 막걸리가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 특산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SNS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대형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막걸리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특별한 구매 경험을 주면서 우리 막걸리는 이런 점에서 재미가 있어. 이런 점에서 가격이 좀 더 나가도 사 마실 만해 하는 전문성 있는 큐레이션을 줄 수 있고요. 이 막걸리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일리샷과 대형 유튜버와 씨막걸리가 콜라보를 해서 나온 404 나파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데일리샷에서 솔드아웃 나고 계속해서 판매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데일리샷에 포함해서 술담아도 있고 다양한 전통주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2030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들을 한정 출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나 강조하는 거지만 세련된 디자인이고요. 저도 사실은 발제자이지만 앞서 이제 교수님과 센터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막걸리가 확실히 이제 품질적으로나 미생물 쪽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사실 오늘 더 실감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동시에 사실 저는 이제 소비자와의 이제 접점이 많은 소믈리에 겸 유튜버로서 봤을 때 소비자들은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품질을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재밌는 제품들과 끌고 올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2024년 막걸리 위스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트렌드 방안을 제안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류 소비의 저 면밀한 분석으로 이 트렌드를, 막걸리 트렌드를 발표해 주신 우리 술담아 정기훈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